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경제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M2 통화량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M2가 증가하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넘쳐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M2 통화량이 정확히 뭘까요? 왜 경제 전문가들이 이토록 주목하는 지표일까요? 지금부터 M2 통화량의 어부터지까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M2 통화량이란 한마디로 광의통화라고 불리는 통화량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경제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죠. M2는 기본적으로 M1이라는 협의통화의 저축성 예금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들을 더한 개념입니다. M1, 즉 협의통화는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는 현금, 통장에 있는 요구불 예금 같은 거죠. 이건 즉시 결제할 수 있는 돈이니까 가장 유동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M2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M1에다가 정기예금, 적금 같은 저축성 예금을 더하고 만기 2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금융상품들은 당장 현금으로 꺼내 쓸 수는 없지만 약간의 이자 수익을 포기하면 비교적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거든요. 왜 하필 만기 2년 미만일까요? 그건 2년 이내면 비교적 단기에 현금화가 가능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기 3년, 5년짜리 장기 상품들은 유동성이 낮아서 M2에서 제외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M2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까요? 첫째, M1의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현금통화와 요구불 예금이 포함됩니다. 현금통화는 시중에 유통되는 동전과 지폐를 말하고 요구불 예금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들을 의미합니다. 당장 필요하면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돈들이죠. 둘째, 저축성 예금입니다. 정기예금, 적금, 주택청약저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약정된 만기까지 인출할 수 없지만 이자를 포기하면 만기 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M2에 포함되는 거예요. 셋째, 단기 금융상품들입니다. 여기에는 수익증권, 금융채,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그리고 거주자 외화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상품들 역시 만기가 2년 미만이라 비교적 유동성이 높습니다. M2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경제 내의 총체적인 유동성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1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라면 M2는 당장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돈까지 모두 포함해서 더 넓게 경제 전체의 돈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M2 통화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M2 통화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몇 조 원 수준이었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급격한 통화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죠. 이후 점차 안정화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다시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응을 위해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M2 통화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초만 해도 3천조 원대였던 M2 통화량이 2021년에는 3,600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2024년 1월에는 3,924조 원에 달했습니다. 가장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M2 통화량은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M2 통화량은 4,400조 원을 돌파했고 10월에는 4,488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2025년 11월에는 4,496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상당해서 약 5% 중반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 경기 성장률보다 통화량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M2 증가의 특징 중 하나는 전년 대비 약 8.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시기 미국의 M2 증가율 약 4.5%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M2 증가율이 더 높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리 인하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쌍둥이 확장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M2 통화량이 이렇게 급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급증하면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물건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역시 대규모 재정 지출과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M2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전례 없는 급격한 정책,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M2 증가가 일부는 ETF나 수익증권 같은 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이라는 기술적 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M2 증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 때문에 통화량 증가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역대급 통화량 증가와 함께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들어서는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통화량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역시 M2 통화량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에서 M2의 영향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확장 재정과 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자 이 자금이 해외 주식, 투자 등으로 유출되면서 환율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M2 증가가 원화 환율 상승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합니다. M2가 증가하면 국내 금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통화량 증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M2 통화량은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특히 미국의 M2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미국의 M2 통화량은 26조 7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조 6,5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최대 연간 증가폭입니다. 미국의 높은 M2 수준과 이에 대응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은 달러 가치 변동, 국제 자본 이동, 그리고 신흥국 통화 및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는 다른 국가들의 자본 유출과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이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M2 통화량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변화도 주시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M2 통화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통계 발표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통계 발표부터 대표 통화량 지표인 M2에서 ETF, 상장 지수 펀드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별도 통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M2가 너무 광범위해져 실제 통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IMF 권고에 따라 수익증권을 제외해 집계한 M2는 약 4,057조 원으로 수익증권을 포함한 M2 약 4,496조 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M2 지표가 더 이상 시중 유동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인식과 함께 더 정밀한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2 통화량에 대한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을 보면 2025년 국고채 발행이 본 예산 약 197.6조 원의 추경, 28.6조 원이 추가되는 등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관리재정 수지 적자 폭이 매년 GDP 대비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 채무 비율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M2 통화량의 안정적인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감소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이자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인 만큼 통화량 관리는 대내외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통화량 관리를 통해 물가 안정,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M2 통화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M2 통화량은 광의통화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을 넓게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M1 협의통화에 저축성 예금과 만기 2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을 더한 것이죠. 최근 2025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M2 통화량은 4,49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환율 등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2 통화량의 변화는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유동성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선택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 뉴스에서 M2 통화량 증가라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은 그 의미와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 공부의 첫걸음인 셈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과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